조용히 눈을 감으면 약속이라도 한 듯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했는데. 매일 밤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라는 극장으로 걸어 들어가 내가 저지른 실수들을 반복해서 상영하며 괴로워합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참 지독해서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해묵은 얼룩처럼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곤 하지요. 미국의 작가 앤 라무티는 이를 두고 후회란 스스로 독약을 마시면서 그 독약으로 과거의 사건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파괴적이고 쓸쓸한 감정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미련하고 멍청해 보이는 짓을 반복하며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고 괴로워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후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까요?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후회 없는 삶을 살라고 강요합니다. 사람들이 몸에 문신으로 새기는 인기 문장이기도 하고 수많은 자기계발서의 첫 장에 등장하기도 하는 이 말. 그런데 이 멋진 구호는 과연 진실일까요? 사실 후회를 전혀 하지 않는 상태는 인생을 완벽하게 살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 중 후회를 느끼지 못하는 부류는 단 3부류뿐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뇌의 안화 전두엽이 손상된 환자, 둘째는 아직 미성숙한 만 5살 미만의 아동, 그리고 마지막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즉 우리가 밤마다 괴로워하며 후회한다는 것은 내가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이며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건강한 정신을 가졌다는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그의 책 후회의 재발견에서 우리가 가진 이 오랜 통념을 보기 좋게 깨뜨립니다. 그는 후회가 결코 미련한 감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내 마음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가장 건강한 신호라는 것이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는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후회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후회는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감정이며 인류가 진화의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가장 정교한 나침반이다. 그는 이 나침반의 작동 원리를 밝히기 위해 전 세계 105개국 16,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후회를 수집하는 세계 후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후회하는 것에 대해 알려달라고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 저자는 인간이 평생 하는 후회가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놀랍도록 선명하게 4가지로 수렴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반 후회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겪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 주목합니다. 이것은 오늘 조금 편하자고 했던 선택이 내일의 나를 가둔다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 오는 후회입니다. 이 후회는 보통 젊은 날 건강을 돌보지 않았거나 성실하게 저축하지 않아 노년의 삶이 흔들릴 때 찾아옵니다. 저자는 이를 너무 늦게 깨달은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라고 부릅니다. 20대, 30대 때는 시간과 건강이 영원할 것 같아 마구 써버립니다. 저축 대신 소비를 택하고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몸에 좋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늘 또 자극적인 배달 음식을 주문하지요. 기반 후회가 무서운 것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 천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가 되거나 몸에 신호가 왔을 때 비로소 뼈저리게 밀려오는 후회입니다. 저자는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 뼈아픈 경고를 합니다. 젊었을 때 성실하게 기반을 다지지 않은 대가는 40이 넘어서부터 복리로 이자가 붙어 청구된다. 이 후회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삶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담함 후회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인간은 한 행동보다 하지 않은 행동을 몇 배는 더 오래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이건 그때 고백할 걸, 그때 도전할 걸 하며 안전한 길만 택했던 자신을 탓하는 마음입니다. 다니엘 핑크는 이 대담함 후회를 분석하며 인류의 가장 흥미로운 심리적 특성을 밝혀냅니다. 단기적으로는 괜히 저질렀다가 실패한 일을 더 후회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일이 유령처럼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힌다는 점입니다.
16,000명이 넘는 전 세계 응답자들이 전해온 가장 많은 후회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냥 대담하게 질러볼 걸. 짝사랑하던 이에게 고백하지 못한 것, 내 사업을 시작해보지 못한 것, 남들의 시선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에만 머물렀던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행동에서 실패한 기억은 부끄럽더라도 경험이라는 마침표가 찍힌다. 하지만 시도조차 안 한 일은 만약 그랬다면 어땠을까라는 끝없는 물음표가 되어 영혼을 갉아먹는다. 전 세계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외친 비명은 단 하나였다. 그때 그냥 대담하게 질러볼 걸. 세 번째는 도덕성 후회입니다. 전체 후회 중 비율은 가장 적지만 마음의 상처와 부끄러움의 깊이는 가장 깊은 후회입니다. 이것은 누구나의 마음속에 있는 긍정적인 감정인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를 따돌렸던 기억, 직장에서 은밀하게 남을 모함했던 일, 사소한 이익 때문에 양심을 속였던 순간들, 저자는 우리가 이런 후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도덕적 나침판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성숙해졌음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후회하는 인간에게 건네는 저자의 위로이지요. 도덕성 후회는 우리에게 과거를 되돌려 타인에게 사과하거나 적어도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을 하게 만든다. 이와 비슷한 후회의 경험을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 남몰래 묻어두고 살아오신 분이라면 이 대목에서 진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 관계 후회입니다. 저자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어색함보다 무서운 것은 영원한 단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관계가 깨지는 것은 거대한 폭력이나 싸움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먹고 살기 바빠서 혹은 사소한 서운함으로 서서히 연락이 뜸해지다가 문이 닫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이때 사람들은 지금 연락하면 어색해하지 않을까? 나를 귀찮아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저자는 이 망설임을 향해 가장 강력한 일침을 날립니다. 관계의 후회에서 가장 슬픈 문장은 너무 늦었어가 아니라 연락해볼까? 아니야, 어색할 거야 라는 망설임이다. 어색함은 잠깐이지만 후회는 평생 간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 문을 두드려라. 상대방도 당신만큼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 친절한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도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고 미진한 후회로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조사해보니 사실 이 정교한 책을 쓴 다니엘 핑크 본인도 젊은 시절엔 남들의 시선 때문에 원치 않는 로스쿨에 진학해 수년간 대담하지 못했던 자신을 뼈아프게 후회했던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심지어 백악관 부통령의 수석 연설문 작성가라는 최고의 명예를 쥐고서도 진짜 내 글을 쓰기 위해 그 자리를 과감히 내려놓은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도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과거의 사소한 실수와 후회들이 자신을 괴롭히더라는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뒤돌아보며 괴로워하는 멍청이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 본인의 괴로운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서 무작정 웹사이트를 개설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당신의 후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처음에 주변에서는 누가 자기 부끄러운 후회를 남에게 공유하겠냐며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이트를 열자마자 전 세계에서 수만 개의 비밀스러운 고백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후회를 털어놓고 싶어 한다는 것을 증거로 증명해낸 셈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아주 평범하지만 특별한 수학 법칙에 빗대어 삶을 대하는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학창시절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이항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시나요? 등호를 기준으로 이쪽 편에 있던 숫자나 기호를 반대편으로 넘기면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단순한 법칙 말입니다. 예를 들어 7 더하기 4는 2 더하기 9와 같다. 그리고 여기서 좌변에 7만 남기고 4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이런 식이 되지요. 7은 2 더하기 9 빼기 4와 같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 이항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무조건 옳다 하는 고집이나 이것만큼은 절대 잃지 않겠다는 집착을 움켜쥐게 되곤 합니다. 내 삶의 방정식 왼쪽 편에 나조차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마음들을 가득 쌓아두니 삶은 늘 과부하가 걸리고 후회와 괴로움이 커지는 것이겠지요. 내 인생을 괴롭힌 방정식은 나의 마음 더하기 고집 더하기 집착은 후회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알겠습니다. 인생에서 내 고집과 집착을 등호 반대편으로 과감하게 넘겨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렸을 때 비로소 나의 마음에는 덜 후회스럽고 더 평화로운 풀이가 완성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우리를 끈질기게 붙들고 있던 고집과 집착이라는 마음의 무게를 반대 기호로 넘겨서 없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의 마음은 후회 마이너스 고집 마이너스 집착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위의 두 식은 수학적으로 같습니다. 저는 이 간단한 방정식을 통해 결국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 마음의 평화도 불안도 후회도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내 삶의 방정식입니다. 특히 다니엘 핑크가 말한 두 가지 후회인 열린 후회와 닫힌 후회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면서 스스로 이항시켜 만드는 삶의 평안에 대한 생각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열린 후회는 아직 문이 닫히지 않은, 즉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잡을 기회가 남아있는 후회입니다. 특별한 사건 없이 연락이 뜸해진 친구에게 지금이라도 전화를 걸거나 미뤄둔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아직 내 노력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상태지요. 저자는 이 열린 문을 향해 망설이지 말고 걸어가 가볍게 문을 두드리라고 조언합니다. 어색함은 잠깐이지만 그 문을 열었을 때 얻는 삶의 회복은 영원하니까요. 반면 가슴을 가장 먹먹하게 만드는 것은 닫힌 후회입니다. 이미 소중한 그 사람이 세상에 없거나 돌이키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문이 쾅하고 굳게 닫혀버린 상태니까요. 내 힘으로는 과거를 수정할 수도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후회만 남았을 때 우리는 절대적인 절망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미 내 삶의 좌변에 꽉 들어차버린 어쩔 수 없어 보였던 감정들이지요. 불안, 고집, 집착, 그리고 그 결과 꼼짝 못하고 붙들려버린 후회의 무게.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지독한 자책들은 대개 이 닫힌 후회의 문 앞에서 서성일 때 찾아옵니다. 이미 늦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무겁게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이미 닫혀버린 문을 억지로 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삶은 늘 불안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과거의 집착과 고집을 등호 반대편으로 과감하게 넘겨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린다면 내 손에서 힘을 빼고 부정적인 것들을 반대편으로 이항시키는 순간 집착과 고집이 빠진 반성과 발전의 긍정적인 후회의 모습만 남게 되고 자연스레 내 영혼이 숨쉴 수 있는 균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자는 책의 말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이다. 후회를 올바르게 다루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과거의 포로가 아니라 미래의 건축가가 된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젊은 날 눈물 흘리며 인생의 거대한 실패이자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과 뼈아픈 후회들이 시간이 흘러 인생의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니 나를 완성하는 뜻밖의 축복이 되어 있지는 않았나요? 그 아픔이 있었기에 타인의 상처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어른이 되었고 그 실패가 있었기에 더 겸손하게 삶을 채워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반대로 내가 옳다고 믿으며 꽉 쥐었던 세상의 성공과 플러스들이 오만이 되어 나를 망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 돈을 벌어 성공적인 플러스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가족들에게 자신의 방식만 강요하다가 황혼의 나이에 외톨이가 되어버린 어느 가장의 쓸쓸한 고백처럼 말이지요. 인생이라는 거대한 등호 뒤에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이 신비롭고 정교한 과정은 결코 우리의 삶이 틀렸거나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 전체의 저울을 가장 완벽하고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 삶이 우리의 부호를 바꾸는 정교한 수학을 행하는 중이었을 뿐입니다.
삶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후회를 준 것이 아니라 그 후회를 이항시켜 더 아름다운 답을 도출해내라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문 닫힌 후회와 무거운 집착을 안심하고 등호 반대편으로 내려놓아도 좋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방정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균형 잡힌 답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I give you love, but you ration yours. You open up just to close the door.